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그동안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대한국제학술문화제가 어제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같은 규모의 이제 학술대회가 진행될 겁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살펴보신 분들은 역사 연구하신 분들은 내년 논문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틀을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가야사 강복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학술대회를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발표한 논문, 저번에 공지된 바 그동안 시민 강좌를 하면서 모았던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논문을 정리해가 발표를 했습니다. 가야사의 문제, 임나의 문제를 아는 분들은 이 논문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가야가 임나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단순한 그냥 하나의 학술로 평가될 수 있는데, 식민사학 조선 총독부의 학설을 가지고 전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논문의 가치를 대단히 아마 인정할 겁니다. 100년 만에 조선 총독부 학설을 깨보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야가 임나라고 증거를 들이댄 주요 3가지 자료 중에 이번에 2가지를 논문으로 실었습니다. 강수열전,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대한 해석을 이제 이번에 뒤집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이 창원이라든지 내려가가지고 거기가 임나였다고 증거한 이제 진경대서 탑비 그 내용의 원문 번역도 이번에 100년 만에 뒤집은 내용을 이번에 논문에 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강좌를 하면서 꾸준히 쌓은 경험 가지고 이번에 논문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참 이렇게 좋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가야 관련된 논문, 임나 관련된 논문을 쓰신 분들은 이 논문에 대해서 엄청난 아마 충격을 받고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아마 파괴력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 논문을 PPT를 다시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매림역사문화TV 보시는 분들은 전문 역사 연구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을 읽고 다음에 이제 가야 관련된 뭐 교양 강좌라든지 할 때 혹시나 이제 가야를 가지고 임나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영상을 들어두신다면 아마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부로 일본 서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가야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리나라 학자들, 교수들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라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니까요. 한번 여러 번 이제 보시면서 이해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하시면서 활용을 부탁드리고, 2부에서는 이제 같은 논문이지만은도 진경대서 탑비에 대해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100년 만에 조선 총독부 학설을 뒤집는 그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개를 잘 여러분들 인식하셔가지고요. 우리나라 가야사 강복하는데 바로 잡는데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들께 시간을 내가지고 충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흥미주, 돈벌이 용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짧은 것도 아닙니다. 자, 한국 가야는 일본 서기 임나와 혼용되어 그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의거하여 김수로의 가야사는 약화되거나 부정되고 일본 서기 임나사가 마치 가야사인 것처럼 추격이 전도된 경향이 농후하고, 지금의 한국 가야사 논문은 100% 가야가 임나라는 논리 속에서 일본 서기 임나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임나 존재를 거론하는 주된 논리가 조선 총독부부터 지금까지 강개토항 태양비문의 임나가라는 표현,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강수일전의 임나가랑, 그리고 진경대사 타피의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왕족과인데 이것이 김유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 논리,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계는 100년간 조선 총독부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도 때부터 불기 시작한 국학의 붐은 일본 명치 시기 때 대륙 정치를 위한 역사 논리, 조선 지배를 위한 정한론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연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개토항 비문을 가지고 일본 서기, 강개토항 비문과 일본 서기를 합치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정한론의 배경을 만들어내는데요. 보면요, 이 배경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920년부터는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격인 심상수학 국사보충규제, 심상수학 일본 국사보충규제 교수 참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가야는 일본의 임나, 일본 서기의 임나라고 확정을 해가지고 조선인들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문헌 근정 없이 현재까지도 일본 서기 임나가 가야와 동일한 정치체제인 것처럼 확증된 것처럼 논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전국에 있는 가야 논문은 100% 임나 논문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소국이 임나라고 하면서
위치 비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지역, 대가야 혹은 금강가야에서 삼인정책에 의해서 삼인정책은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 그쪽에 살고 있는 왕이라든지 귀족 세력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삼인정책이라 합니다. 삼인정책에 의해서 중원으로 이동한 충주조 보면요. 중원으로 이동한 인물이 강수였다는 기존의 강수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강수의 성이 석심을 이번에 논문에 논정하여 석테라와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강수열전에 나오는 임나가랑은 우리나라 가야와는 일체 관련성이 없는 것을 이번 논문을 통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진경대서 타피의 임나왕족과 김유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혈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논하여 진경대사의 선조인 임나왕족과 가야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이번 논문을 통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자, 한국사의 가야를 일본서기 임나로 비정하는 1차 근거사료 한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개토항 비문에 바로 임나가라 족발성, 그리고 삼국사기 나오는 어떻습니까? 저 뒤에 보시면 왕이 강수열전에 나오는데 저기에서 왕이 놀라고 기뻐하며 나오죠 보면요. 뭐냐, 저 왕은 바로 김춘추를 이야기합니다. 태종무일왕 통일신라를 여는 주역이잖아요. 김유신과 더불어. 자, 왕이 놀라서 기뻐하면서 한이 되었다. 뭐냐, 그대를 늦게 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한이다. 왜냐면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문기 성명, 그 성과 명을 물으니까 강수가 답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신은 본 임나가랑이며 이름은 명은 자두입니다. 원래는 우두입니다. 명은 다른 기록에 본다면 명은 자두가 아니라 우두인데 이게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뭐냐면 기뻐서 이름을 뭐다? 강수라고 내려줬다. 원래는 뭐다? 소머리처럼 생겼대 가지고 우두였는데 바로 김춘추가 뭐라고 불러줍니까? 강수라고 하면서 강수 선생이라는 호칭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씨라는 성까지 내려주는데 강수는 임씨, 사성된 임씨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본 임나가랑이라는 요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진경대서 탑비.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야사학자의 이모 교수가 저 창원이라든지 가보면 전부 다 이 진경대서 탑비를 가지고 바로 창원이 이쪽에 뭐다? 여기가 임나라고 주장하는데 보면요. 그렇게 강의를 문화원에서 뭐 주변에 문화해설사라든지 강의 때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완전히 뒤집는 내용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사의 이름은 심인데 속성이 심김씨다라고 나오죠. 보면요. 그 선조는 임나왕족으로서 초발성지다. 임나왕족 초발성지인데 뭐냐? 쉽게 말하면 항상 전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는데 뭐다? 아국 원조 흥무대왕, 아국의 원조인 흥무대왕한테 투항을 했다. 그리고 그 흥무대왕은 아주 멋진 인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참여가 뒤에도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진경대사 탑비를 가지고 속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바로 진경대사가 바로 자기 선조라 말하는 먼 선조인 흥무대왕 김유신한테 투항했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까지 100%다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 100% 이렇게 해석 다 왔습니다. 이번에 논문에서 이것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과연 속성 신김씨가 김유신과의 관계가 과연 피로 맺어진 관계냐? 요 내용을 요 논문에 논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상수학 국사 다시 넣어줘 보면요. 거기에 뭘 했느냐? 1920년 고대 한일 관계를 설정하면서 가라국이 숭신천황 때, 일본에 이제 숭신천황 때였습니다. 사신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 가라가 과연 우리나라 김수롱 가야. 숭신천황 때는 우리나라 가야가 없었습니다. 약 70년 후에 어떻습니까? 72년 후에 가라가 김수로의 가야국이 이제 건국이 되는데 그럼 말하면 어때요? 숭신천황 때 가라국은 어느 가라국이냐를 잘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일본 서기의 숭신천황 때는 우리나라 가야가 아직까지 건국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심상수학 일본 역사 보충규제 참고서에서 현재 한국가야사학계에서 가야를 일본 서기 임나와 동일시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교수 지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오늘도 국사학과에서 가야를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에가 보시면 심상수학 국사보충규제에 어떻습니까? 그 일본어하고 한자가 나오죠. 상구의 조선반도 삼쪽이 좀 나옵니다.
천조 대신에 대한 이야기가 천조 대신의 동생이 소산오전인데 소산오전이 어때요? 조선에 가서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숭신천황 때 뭐다? 가라국의 왕이 조정에 뭐죠? 일본에 뭡니까? 조공을 바치러 왔다 이 내용입니다. 조정에 들어왔다죠. 그때 숭신천황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배꼽 잡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심상수학, 일본 역사학, 도충규제 참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상고의 조선반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요. 임나의 이름은 조선에 어떻습니까? 조선에 뭐라고 나옵니까? 임나가라고 쭉 나오면서 가야라고 연결시키는 글입니다. 그 증거 자료가 강개토항 비문, 고구려 강개토항 비다. 그 다음에 진경태서 탑비다. 그 다음에 강수열전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밑에 쭉 읽어보시죠. 자, 경상남도 김해, 그 다음에 가라국 쭉 나오죠. 일본의 고소의 어부가라다 라고 나오죠. 보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 나옵니다. 자, 가야는 뭐다? 가라 제국의 총칭이다 하면서 조선 남부의 조선반도의 남부에 있는 것이 뭐다? 가라국인데 나중에 이것이 뭐다? 임나 제국이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야를 가르치는 학자들이 전부 다 100년 전에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가야 학생들,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중화시킨 단체가 조선사학회입니다. 자, 조선사학회는 1923년 뭘 하느냐?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동시대 천체의 조선의 역사를 가지고 기술을 하면서 1910년대 조선반도 편찬사업이 가졌던 식민지 통사 방향을 지향하면서 지상강좌를 열면서 어떻습니까? 그 쉽게 말해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 조선 총독부의 논리를 대중화시키는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 사건의 대중화를 시도한 단체가 바로 조선사학계인데요. 여기서 한국에 가야는 일본서기 임나라고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대중화 교육을 시킵니다. 자, 여기 이제 잘 아셔야 될 거 다시 에도와 명진 시기 때 대륙 진출을 위한 정한론의 논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제국 제장판 조선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조선인 대상으로 대중 강좌까지 시도해가지고 임나는 한반도에 가야라는 절대 등식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본 서기 속 임나의 지명들을 전부 다 한반도의 경상도 전라도에다가 갖다 비정케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학을 걷어냈다 하죠. 그리고 임나 일본부는 폐기됐다는 그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의 논리, 비정, 임나의 지명을 전부 다 똑같이 경상도 전라도에 지금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대학원에 가야학과에 우리나라 역사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가르치는 임나의 논리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100% 논문에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나중에 아마 논문 이제 표지를 검사하면 다 걸릴 건데요.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에서 논문 발표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내면 모르는 줄 알죠. 지금이야 검토가 안 됩니다. 카피킬러에 돌리면 일본어 그런 거는 잘 검색이 안 돼. 일본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본의 학자들이 임나 일본부 주장하는 논문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 논문에 살짝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갖다 넣습니다. 다음에 누군지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임나 일본부는 폐기됐다 하면서 임나 일본부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의 지명을 전부 다 지금 가야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에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야 학자라는 거 참 너무나 나중에 보면 진짜 천불 납니다. 자, 본 논고에서는 그동안 절대 등식으로 자리 잡았던 가야는 임나다. 임나는 가야라는 절대 등식의 논리로 임나의 위치를 가야 영역에 비전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강수열전의 새로운 해석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강수열전 연구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 반드시 뭐냐? 내 주장이 우선 아닙니다.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뭘 해줘? 그동안 내가 연구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사 앞에 선배들 속된 말로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의 논문을 싹 뽑아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설정하면서 내 논리를 펴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열전 연구사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사 대계의 기록을 본다면 일본서기 임나를 조선의 가야로 설정하기 위한 증거로서 강개토항 비문 그리고 진경태서 탑비 삼국사기 강수열전을 인용을 해왔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총독부 때부터 어떻습니까? 강개토항 비문, 삼국사기 강수열전, 그 다음에 진경태서 탑비를 어떻습니까? 가야는 임나라는 논리로 써도 왔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서기 신공홍후 49조의 내용을 가야의 지명과 연계하여 창녕을 비잡할 지금 창녕에 박물관 가시면 요대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창녕에 계신 분들 눈을 뒤집어 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창녕을 비자발, 저기 비자발은 비사발하고 틀립니다. 비자발은 원래 임나의 지명입니다. 한반도에 있던 지명 아닙니다. 김해를 남가라. 자, 김해 남가야는 되는데 남가라는 것은 남가라라는 게 일본 서기의 임나의 지명입니다. 대구를 녹국도 어떻습니까? 저것도 임나의 지명. 함만을 안나 여러분들 하만은 알아가야지 안나 아닙니다. 요즘 하만 박물관에서 진짜 혁명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보면요. 하만에 그동안 알라라고 도배를 했던 내용, 그 알라를 지금 하만 박물관에서 많이 뺐다고 합니다. 진짜 참 좋은 현상인데요. 다른 박물관도 본받아야 됩니다. 하만을 알라라고 주장합니다. 일본 서기 알라라고. 이 알라는 여러분들 큐슈에 있던 지명입니다. 거창과 합천을 달아. 요것도 큐슈에 있던 지명입니다. 거창과 합천을 달라고 주장하고요. 창원을 탁순, 이것도 일본 서기 지명, 고령을 가라라고 지명을 비정했습니다. 가라가 가야 아니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가라는 일본 서기 지명에 나오는 가라입니다. 자, 이렇게 비정을 해왔다는 거요. 대일항쟁 시기에 일본 학자들은 강수열전 인용은 한반도 내 임나 존재의 전제 증거와 임나 지명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복구 한국사학계학자들의 강수열전에 대한 인물 연구는 유학자와 폐망한 가야의 기적으로 인물됨에 논한 내용이 100%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이 강복구의 강수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강수는 유학자다 아니면 폐망한 가야의 기족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왕족이다라고 연구한 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니까 이기백 씨 볼까요? 이기백 한국사 실론 쓴 사람이잖아요. 이기백 씨는 강수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논하면서 강수는 뭐냐 임나가야의 기족계급에서 신라 육두품에 편제된 인물이다라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김창경 똑같은 논리로 강수를 3인에 의해서 이동된 임나가라 기족의 출신으로 이야기하고 서영규는 보시면 신라 골품제도 안에 강수의 아내에 대한 신분제에 대해서 주목한 논문을 김씨 유교의 합리주의 그런 상황에서 강수의 아내의 삶을 조명했고요. 서울대 최근의 문학총수에서는 강수를 진짜 문선에 통한 문선은 이제 중국 문헌인데 보면 여기에 진짜 말 그대로 능통해가지고 통일신라의 아주 유명한 학자 자리로 매김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문장가로서 강수를 연구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 논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수의 태생과 성에 대한 기존의 논지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원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종무리왕이 강수를 만나가지고 놀라고 기뻐서 뭘 했다? 너무 늦게 만난 것을 화난다. 그 내용 한번 보이죠? 그래서 성명을 물었는데 신본 임나가랑인데 이름은 우두입니다. 자두를 했는데 원래 저 우두가 어떻습니까? 저우입니다. 소우자입니다. 머리가 강수 아마 이 선생이 머리가 약간 짜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두라고 불렀는데 보면요. 그것을 이제 태종무리왕이 뭐라 부르느냐 강수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강수 선생이라고. 이후의 역사에서는 우두라고는 표현은 없어지고 강수 선생이라 불러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본 임나가랑입니다. 자, 임금은 태종무리왕 김춘추는 뭘 물었습니까? 그대의 성과 명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성은 임나가랑이고 이름은 우두라는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동안 100년 동안 아무도 안 짚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성은 뭐다? 성은 임나가랑이고 이름은 뭐다? 우두라는 겁니다. 자, 이거 비밀이 뭘까요? 대동지지에서는 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수에 대한 연구가 없다 보니까 대동지지에서 충주가 임나다. 이때 이제 대동지지를 쓴 사람은 저 임나가 어떻습니까?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가서 임나라고 갖다 쓴 겁니다. 정약용 선생 아방강력구에서 통전의 기록을 들어서 중국의 기록을 들어서 충주가 임나라고 기록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여러 가지 다른 천재적인 중요한 건 했는데 어때요? 나중에 역사에 보면 어때요? 우리 상고사를 반도사관으로 밀어넣으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왜? 이 양반의 아방강력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한반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대단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양반도 어떻습니까? 충주가 바로 임나라고.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죠. 왜? 가야가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라 충주까지가 자기들이 따먹었던 땅이다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조선 총독학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충주가 곧 임나가라고 비정하는 너무너무 무리입니다. 왜? 충청도까지가 원래 자기들 땅이었다, 일본의 땅이었다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했느냐? 강수와 임나가랑에 대해서 논리를 밝히지는 않고
강수가 태어난 곳이 원래 임나가라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임나가 존재한다라는 논리로 갖다 써버립니다. 그것이 가야라는 논리를 틀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주가 임나라는 주장은 감히 못하고 어때요? 충주는 원래 임나 사람이기 때문에 대가야나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임나가 있다는 증거다라는 논리로서 조정총독부가 갖다 쓰는데, 요즘 우리나라 가야 주장하는 신모 아가씨하고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모 씨하고 이런 양반들, 또 뭡니까 박씨, 백씨 이런 양반들 논문 보십시오. 전부 다 이 논리를 깔고 들어갑니다. 한반도에 임나가 있다는 증거 자료가 이것이다 하면서 뭐죠? 말 그대로 돼요. 아까 세 가지 조건하고 정약용 선생의 언급을 하면서 저런 대학자가 우리나라에 임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갖다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광복 이후에 가야는 임나라는 논지 속에서 가야 연구에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강수의 출신지 중원인 충주를 임나가라라고 논리를 정하게 있는 것은 기존의 가야 영역의 지리적 강익을 넘어서 그 논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감히 충주가 임나가라라고는 말을 못하고 어떻습니까? 대가야나 금강가야에서 3인 정책으로 이주한 임나가라인의 후손으로서 강수를 조명해가지고 지금까지 100% 논문을 썼습니다. 자, 강수 열전에서 본에 대한 정역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자, 강수의 성은 어때요? 들어보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걸 100년 동안 왜 아무도 연구를 안 했을까요?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참 한탄한 게 요겁니다. 논문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강수 열전을 천번 만번을 봤을 건데 왜 한 사람도 강수의 성을 밝히는 그런 연구를 안 했을까? 이게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강수에서 보듯 강수로 인식하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수의 강이 바로 성이 돼가지고 강씨라고 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강수의 원래 이름은 그의 이름 형태가 어떻습니까? 우두였죠. 이것도 공부했다면 벌써 알 건데 이런 실수를 우리나라 학자들 많이 했습니다. 강수의 강이 저 강씨가 성이다라고 했죠. 태종 무열왕이 강수를 총애하여 성과 이름을 물었는데 또 그러면서 또 뭐죠? 임씨를 내려주죠. 사성을 해줍니다. 이름을 또 강수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임강수가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강수는 어떻습니까? 임씨는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어때요? 임강수였기 때문에 임씨가 성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고, 하지만 만생보를 또 보니까 어때요? 충주강씨에 저 강수에 어떻습니까? 강씨를 쓰는 성이 있습니다. 바로 충주강씨인데 그 족보책을 뒤지면 강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강수는 절대로 임씨를 사성받았지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원래 원문 보겠습니다. 자, 고전 원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왜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지. 자, 삼국사기 강수열전 원문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강수는 중원경 사량부의 사인야다. 여기 때 사량부 인야다 나오죠. 중원. 이게 중원 나왔다고 중국의 중원이라 주장하는 분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진짜 보면 너무 나쁘고 진짜 다른 학자들 중국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진짜 쪽팔립니다. 이게 개념 몰라가지고 중원이 무협지를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중원하면 어때요? 중국의 중원인 줄 압니다. 그런 짓거리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원은 충주입니다. 충주는 중원경 사량부 사람인데 부 나옵니다. 부 석채남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 아버지는 석채남한데 자, 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일본 학자들도 뭐랬냐? 이 석채도 똑같이 강수처럼 이름이 석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 있을 건데요. 여기서 석채는 성이 석이고 이름이 채입니다. 그리고 뭐죠? 벼슬이 남아입니다. 여러분들 남아라는 거 신라에 어떻습니까? 풍계제도의 남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수의 아버지는 석이면서 채인데 남아였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0% 석채를 뭐라냐? 이름으로 번역했습니다. 성이 뭔지를 모르고 아버지는 성이 뭔지는 모르고 이름이 석채였다라고 지금까지 100% 논문을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학자들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강수의 아버지는 성이 석이고 이름이 채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족부를 통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석채의 성과 이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름만으로 인식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료의 빈곤과 더불어 조선 총독부 시기부터 강수는 임나라고 출신이라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어때요? 이 석씨라는 것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석씨는 누굽니까? 보면 석씨를 쓰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의 석탈해입니다. 그러면 석탈해와 강수와의 관계를 논증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강수의 성은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이번 논문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100년 만에 논문을 써가지고 밝혔습니다. 강수의 성은 석씨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기록은 경주 석씨, 원래는 경주의 원래 이름이 월성이죠. 저기서 월은 뭡니까? 여러분들 월이 들어가는 것은 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자, 목지국이냐 월지국이냐 이제 그러면 눈치채겠죠. 목지국은 오자입니다. 원래 월지국입니다. 월성 석씨 족보에 명확하게 등장하고 석씨는 석탈해를 시주하는 월성 석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석탈해의 후손인 신라 11대 왕인 조분 이사금의 3남의 6세가 누구냐면 석지입니다. 이 석지의 후손으로서 16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석오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양반은 천성대하고 분황사를 건립한 인물입니다. 이 석오원의 차남이 바로 강수의 아버지 석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강수는 석탈해의 월성석씨 18세 후손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이번에 밝혔습니다. 자, 족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족보 보이죠? 보면요. 강수 아버지 석채가 나오죠. 아우에 채가 있죠. 보면요. 자, 그래서 뭐냐면 경주 석씨, 월성 석씨 대종보에 보면 어떻습니까? 석채와 그의 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록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달리 되겠죠. 신이 본래 임나가랑이라는 것은 원래 뭐랬죠? 성을 물었죠. 성을 물었을 때 신의 본은 신의 어떻습니까? 성은 임나가랑입니다. 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강수가 답변한 겁니다. 우두가.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수열전에 여기서 말하는 본은 무엇입니까? 본은 본래 임나가랑이라는 해석은 100% 무식한 놈들의 강의가 이제 어떻습니까? 해석이라고 이제 오늘로 치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다? 강수열전의 본은 뭐다? 바로 본관 관양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100년 만에 밝힌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본을 본관과 관양으로 본 학자는 우리나라에 바로 부산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임나가야에 대해서 가라와 임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어느 학자인 이병성 교수님이 이 본은 본관과 관양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대마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병성 교수님도 참 꿈을 못 꾸던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게 뭐죠? 보면요. 강수가 석씨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때까지 그게 최선의 정보였기 때문에. 자, 이제 밝겠죠, 보면요. 자, 그래서 이병성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참 제가 감탄하는 것이, 야, 이분이 이 정도까지 너무 고민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선한 연구자들 대부분이 강수가 중원인 구근에 살고 있는 계기로 강수는 대가야나 금강가야의 기족으로 3인 정책으로 이주하였다는 주장을 100% 지금까지 기초문헌 사료에 검토도 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가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쓰고 있고 채널 A TV를 보니까 그게 아나운서까지 우리나라 가야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 학자들 까면서 뭐라느냐. 가야가 임나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채널 A에 아나운서가 멘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양반 동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격 모독이기 때문에 또 그 양반 쪽팔리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합니다. 공부 안 하면 어디서 어떤 새끼가 그걸 써줬는지 모르겠는데 원고를 여러분들 가야가 임나라는 사료 오늘부로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강계토항 비문은 하도 다른 분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논문에 안 끌어넣는데요.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그동안 강계토항 모든 판본 여러분들 그것을 전부 다 한번 공개하는 시간을 제가 공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계토항 비문에 대해서 중요한 그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가야와 금강가야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삼인된 존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부의 핵심은 요겁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외치는 것은 요겁니다. 우리나라 가야 하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강수는 절대로 대가야 금강가야에서 3인 정책으로 이동한 인물이 아니라 강수는 원래
신라의 왕족인 석탈의 18세 후손인 바로 석씨였다는 거, 이거는 경청동지할 충격적인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것을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뻤죠. 왜? 야, 가야사를 이제 뒤집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 이 논문을 쓰면서 때요. 진짜 그걸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강수열전의 임나가랑의 위치가 여러분들 이제 가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석씨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럼 강수열전에 언급된 석씨의 기원은 여러분들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들 석탈의 출신지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 PPT는 여러분들 이 영상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여러 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눈이 확 열려가지고 가야 임나 주장하는 사람들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어요. 자, 삼국사기 원문 신라 본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것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탈의 이사금 때 이야기인데 보면요. 자, 석탈의 석씨가 나오죠. 성은 석씨인데 석탈에는 본래 뭐다? 탈의 본 다파나국이다라고 이제 다파나국에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왜로부터 어떻습니까? 동북 일천리에 있다. 자, 우리나라부터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일천리가 아니라 왜를 중심으로 동북 일천리에 있다. 그럼 뭐죠? 석탈해가 태어난 다파나국은 어디죠 보면요. 한반도 기준이 아니라 왜 열도에 어떻습니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거 보겠습니다. 석탈해가 태어났는데 이 양반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데 알을 낳았는데 뭐다? 거기서 기를 수가 없어서 어디로 오냐면 배에 실어가지고 어디 간다? 자, 바다에 맡겨서 바다에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요 임기 뭐냐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여기서 임기가 뭐니까 여러분들 맡긴다 뭘 맡긴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 바다에 띄워서 배를 띄워서 거기에 아이를 실어놓고 어떻습니까? 그 바다가 가는 파도가 흐르는 어떻습니까? 물의 흐름기 바다의 물의 흐름에 맡겨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갔다? 금강가의 해변가로 갔다가 나중에 어디에 있다? 어디에 달았다? 지난해 아진포구에 달았다라고 나옵니다. 요게 중요한 거, 요거 오늘 중요합니다. 요게 나옵니다. 그게 석탈에는 원래 출신이 뭐다? 한반도에 내 가야가 아니라 뭐죠 보면요. 외에 동북 천리에 있는 바로 다파나국이다라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뭐라 했냐? 또 나옵니다. 삼국유사는 그 다파나국을 뭐라 부르냐면, 자, 뭐랍니까? 자, 석탈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용성국이다. 용성국 아니면 혹은 어때? 정명국으로 불렀고 환하국이라 불렀다. 용성국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다파나국은 용성국이면서 정명국이고 환하국인데요. 자, 어디에 있다? 용성은 제외 동북 일천리다. 자, 우리나라에 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성 어디에? 외를 기준으로 동북 일천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논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삼국유사의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